LA 인근 퍼시픽 팰리사이드에 산불이 발생해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강풍까지 더해져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애틀랜타 한인타운 인근의 온두라스 영사관에서 총격이 발생해 보안요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9살 소녀에게 문신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문신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첫 소식입니다. LA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불길에 주민 수만 명에게는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강풍이 더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낮인데도 하늘이 벌겋게 물들었고 사방엔 잿빛 연기가 자욱합니다. 어마어마한 불길에 주민들은 서둘러 차를 돌려 화재 지역을 벗어나거나 중요한 짐만 챙긴 채 급히 대피합니다. 처음 20에이커 규모로 시작됐던 산불은 1시간 만에 200에이커, 10배에 달하는 면적을 집어삼켰습니다. And I haven't seen this in 33 years. We've been up here 33. This is a first. Well, I'm surprised because even with very high winds before, we've never seen this happen. But this is like all over. It's just all over. I didn't see any flames or barely any smoke, and then boom, it just erupted. And then my wife over there was just telling, let's get going, let's get going. So we grabbed the cat, some belongings, and here we are. 시속 100마일에 달하는 돌풍은 산불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70에이커가 불탔고 유명 관광지인 게티빌라를 비롯해 최소 13,000여 채의 건물이 산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서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수백여 명의 소방대원과 소방 항공기까지 투입됐지만 진화율은 아직 제로 상태에 가깝습니다. The fire is being fueled by a combination of strong winds and surrounding topography, which is making it extremely challenging for our personnel that are assigned to this incident. The population threatened is approximately 25,748. Households threatened is approximately 10,367. Structures threatened are approximately 13,208. At this point, we feel very blessed at this point that there's no injuries that are reported. We do have reports of multiple structures that are damaged. 현재 산불은 말리부 해안가로 번져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강풍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has predicted that the winds are going to pick up and get worse. We're going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wind event between 10 p.m. this evening and 5 a.m. tomorrow morning. So it's incumbent that everybody have a wildfire action plan for their home if they live in a brush-covered area. Please visit the LA County Fire Department website for ready, set, go information. 일부 지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로 전기까지 차단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확보한 상태며 LA시는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강풍이 불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비상관리국은 강풍으로 차량이 밀릴 수 있다며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고 앞차 그리고 옆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견인 차량이나 대형 차량 근처에서 더욱 조심해야 하며 먼지나 모래 등 잔해가 날아올 수 있어 시야가 제한될 경우 헤드라이트를 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강풍이 너무 강해 운전이 어려울 경우 나무나 전선 등 위험 요소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현재 발효된 적색 경보는 목요일 오후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특히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사이 가장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코첼라 밸리에서 예정했던 국립기념물 지정 발표 행사가 강력한 산타아나 강풍으로 연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코첼라 밸리에서 처괄라와 사티틀라 국립기념물 지정을 선포할 예정이었지만 산타아나 강풍으로 방문을 취소하고 행사를 다음 주 백악관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처괄라 국립기념물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남쪽부터 콜로라도 강까지 600마일에 걸쳐 미국 최대 규모의 보호구역이 될 예정이며 사티틀라 국립기념물은 캘리포니아 북부 메디슨호 고지대 22만 에이커 이상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두 구역이 국립기념물로 지정되면 화석 연료 시추와 채굴, 태양에너지 개발 등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12개의 국립기념물을 새롭게 만들거나 확장했으며 3개를 복원한 바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업 집중과 건강한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해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LAUSD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을 포함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이어버드 등 모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로 자신의 가방이나 사물함에 보관해야 하며 비상 상황 시에는 휴대폰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통역이 필요하고 건강 문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LAUSD는 개학 첫날인 어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번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학업과 대면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SD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성을 줄이기 위해 이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애틀랜타 한인타운 인근의 한 영사관에서 총격으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온두라스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 도라빌에 있는 온두라스 영사관 정문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영사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고 비무장 상태의 멕시코 보안 요원이 이를 막으려다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한 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격범을 체포해 구금했으며 현재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타투이스트가 9살 소녀에게 문신을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유마 지역의 한 타투이스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부모님과 함께 온 9살 소녀에게 성조기 문신을 새겨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공개되자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새긴 타투이스트를 비난하는 여론과 함께 문신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f you see a 10-year-old child with a professional-looking tattoo and they said they got it at a tattoo shop, that kind of degrades us as a whole. 한편 애리조나 주 법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무력 사용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력이나 경제적 강압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약속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두 곳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 등의 중요한 곳이라면서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는 주민투표로 미국 편입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만약 덴마크가 그린란드 주민들의 독립선언이나 미국 편입 투표 등을 방해할 경우 덴마크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파나마 정부와는 현재 운하 운영권을 놓고 대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층 건물에 불이 나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호놀룰루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45분쯤 영 스트릿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3중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 2명이 실종돼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가 요청됐습니다. 당시 소방대원 1명은 스스로 탈출했지만 화재로 지붕 일부가 붕괴되면서 구조 작업과 화재 진압 중이던 다른 소방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졌고 5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는 4시간 만에 진압됐으며 숨진 소방관은 25살로 소방서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s exactly what you hope wouldn't happen, happened. So to lose a firefighter who's tragically killed in response to a fire is a very somber moment for us. 당국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임시 대피소를 열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A에서 광복 80주년과 무한 참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이번 주말 광복 80주년 신년 음악회와 더불어 무한 참사를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추모 음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 성악가이자 세계적인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교수가 LA를 방문해 이번 음악회를 함께 빛낼 예정입니다. 한편 음악회는 오는 12일 오후 5시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지퍼홀에서 열립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AI 첨단 기술이 바꾸는 우리의 일상이 집중적으로 소개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CES 공식 개막 전날 행사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기조연설 때문입니다. 행사장 안팎에는 긴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젠슨 황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행사 시간 2시간 전부터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I expected us to learn more about the industry, what's going on with AI. 젠슨 황이 던진 화두는 역시 AI. 그런데 텍스트와 이미지에 그친 게 아니라 로봇과 자율주행차로 확대시켰습니다. You could use this technology to use this foundation model to train robots as well as large language models. And so this is the NVIDIA Cosmos. 국내 가전업체들도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노트북을 열면 AI가 자동으로 인식해 조명을 조절하고 알맞은 배경음악을 틀어줍니다. 커피를 마시는 걸 감지하면 냉장고 속 어울리는 음식을 찾아 추천도 해줍니다. AI 홈은 고객의 니즈와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깊게 이해하여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침대에도 AI가 탑재됐습니다. 반지나 시계와 연동해 깊이 잠들지 못하는 사람의 자세를 바꿔주고 원인을 찾아 원격 진료까지 이어줍니다. The cooktop has been left on for over an hour. 로봇 청소기가 다른 가전제품의 이상을 감지해 주인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지시가 없어도 정보를 수집해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지난해 CES가 AI가 그린 청사진을 보여줬다면 올해의 CES는 일상 속 깊숙이 들어온 AI가 내일이 아닌 오늘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중국 서부 티베트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26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통 가옥이 강진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진동에 상점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나갑니다. 천장 구조물이 떨어져 내리고 선반 위의 물품도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9시쯤 중국 서부 티베트 자치구 고원지대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발표 6.8, 미국 기준으로는 규모 7.1의 강진으로 진원 깊이는 10km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자 126명, 다친 사람도 200명에 육박합니다. 또 3,600채가 넘는 가옥이 파손됐습니다. 티베트 전통 형식의 가옥들이 강한 진동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인명피해가 컸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진도 150차례나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重点是前往各个村，因为这次受灾面积是比较广的，前往各个村，了解这个咱们的受灾情况，以及一个哪里需要一个被困人员，对我们后续的大部队这个前期的咱们这个情况汇报。 중국 당국은 국가지진 3급 경보를 발령하고 3,400여 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임시 거주구역 14곳을 설치해 이재민 3만여 명을 대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에선 단층 활동의 영향으로 지난 5년 동안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20여 차례 발생했는데 중국 중앙TV는 이번 지진이 최근 5년 안에 발생한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2차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함께 나온 대법관은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고 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정당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체포영장 2차 집행 의지를 거듭 내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의지가 부족했다고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도 없는데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수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답했고 함께 국회에 나온 대법관 역시 체포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위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중의 위력 등으로 해서 공무집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의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안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헌재가 사건을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은 한 줄도 바뀌지 않았는데 쟁점을 정리한 것을 트집 잡아 재판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헌재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무산 과정을 방관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지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부총리는 답이 없었고 결국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2차 집행을 검토하며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최 부총리는 끝내 답이 없었고 결국 공수처는 재집행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의 영장집행 저지를 방관한 점, 한 달이 다 되도록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 3가지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회개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은 1차 표결 때 이미 반대 당론을 정했고 당론이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 더 강력한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논란이 된 로컬라이저 시설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량 공사를 거쳐 콘크리트를 더 강화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설비. 2m 높이의 이 콘크리트 둔덕은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시설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로컬라이저 설비가 착륙대로부터 204m 떨어져 있어서 종단 안전구역 밖에 정상적으로 설치된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을 부러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규정이 2010년부터 적용돼 건설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안전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하여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고 둔덕의 경우 개량 공사가 이뤄진 시점이 지난해였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해당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내부 인사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전현직 관료가 사고조사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맡아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유족들의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사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 자료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기 엔진에서 새의 깃털 일부가 발견됐다고 전해 조류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압박에 미성년자 관련 직종 종사자의 성범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2기 트럼프 정부 실세 머스크의 가공할 입김은 결국 영국 정부로 움직였습니다. 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장관은 올해 봄 발의할 범죄 치안 법안에 아동 성학대를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 나온 미성년자 성학대 독립조사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하나를 이행하는 거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10년 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들에 대한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대 초반 영국에선 범죄 조직들이 오랜 기간 10대 소녀들을 그루밍이란 길들이기 수법으로 성착취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요. 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소녀가 1,000명이 넘는다는 추정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들은 최근 머스크의 잇단 SNS 게시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고요. 머스크는 스타머 영국 총리가 왕립 검찰총장이던 시절 해당 사건을 은폐하는 등 범죄에 연루됐다고 맹공을 펼쳤는데요. 스타머 총리를 향해 비열하다는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주목되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회 연설에서 영토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고요. 미국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바꾸고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걸 도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적 접근을 촉구하며 영토 양보를 암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8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 마우로 모란디의 이야기인데요. 모란디는 지난 1989년 소형 보트로 남태평양 여행을 시도했다 배가 고장나 이탈리아 서쪽 바다 부델리 섬에 올랐는데요. 무인도는 아니었고요. 당시 섬 관리인이 은퇴한다는 말에 모란디는 정착하기로 결심했고 이후 32년 동안 혼자 섬에 살았습니다. 식료품이나 생필품은 섬 인근에서 배편으로 공급받았는데요. 섬 소유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 2021년 사람이 사는 다른 섬으로 이주했고요. 거처로 옮긴 모란디는 고요함에 너무 익숙해졌다며 끊임없는 소음에 시달린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아 베트남을 또 한 번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푸짐한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6년 만에 동남아 축구 우승을 일궈낸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주요 기관과 은행, 축구협회 등이 제공했거나 주기로 한 포상금이 최소 약 200억 동, 우리 돈으로 11억 원에 이르는데요. 포상금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기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하노이로 귀국한 대표팀은 공항에서 도심까지 버스 퍼레이드를 하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는데요.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대표팀에 1급 노동 훈장을 수여하고 크게 활약한 선수 6명에게 3급 노동 훈장을, 팀원 29명에게 공로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집회 참가자들로 붐비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응원봉을 든 신부가 포착됐습니다. 사람들도 줄줄이 뒤따르던 이 신부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수도자 복장을 한 신부가 손에 무슨 전등 같은 걸 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그룹 BTS 응원봉입니다. 그 뒤를 줄줄이 따라가는 사람들. 지난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 수도원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수도회가 화장실과 난방을 가동한 쉼터를 열어줬는데 추위를 녹이려는 이들을 신부가 손수 나와 안내한 거고요. 누군가 신부에게 건넨 응원봉으로 길을 밝히며 걸어가고 있던 겁니다. 누리꾼들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신부의 모습이 꼭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북 옥천의 한 펜션, 경찰이 한밤중 한 객실을 급습하기 위해 모여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투숙객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약 수사계 형사들의 마약 단속 현장인데요. 깜짝 놀란 투숙객들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하죠. 베트남 국적의 남녀 6명이 마약을 투약 중이었는데요. 엑스터시 약 32정과 케타민 9.4g을 압수했고요.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6명 모두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약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산했는지 이제 가늠조차 할 수 없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가 마사지 가게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운매를 맞았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확산했는데요. 구독자 약 2만 명을 보유한 이 유튜버는 여직원 2명에게 마사지를 받던 도중 고향을 물었고요. 직원의 대답에 그 지역 여자들이 예쁘고 다리도 길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딴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냈고요. 심지어 직원에게 입맞춤을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유튜버는 한국식 관념을 가지고 영상을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선 자연스러운 대화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놨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성희롱은 성희롱일 뿐이란 지적이 잇따랐고요. 논란이 일자 유튜버는 결국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펴내는 영어 사전에 먹방, 치맥 등의 단어가 등재됐었는데요. 이번엔 형을 비롯해 달고나, 찌개 등 한식 관련 단어들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웹사이트에 지난달 신규 단어들이 업데이트됐는데요. 형, 막내 같은 친숙한 호칭에서부터 떡볶이, 찌개, 달고나 같은 음식까지 총 7개 단어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모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문화와 관련 있는 단어들인데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달고나나 형 같은 단어들은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통해 이미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내년에는 해녀와 빙수 등을 추가한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어 사용자들이 쓰는 한류 단어가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리는 한글 단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누리꾼들은 세종대왕님이 기뻐하시겠다,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성 2명이 주먹질을 주고받으며 격한 몸싸움을 벌이는데요. 주변에서 이를 말려보지만 도통 듣질 않죠.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의 한 복권방 앞에서 주먹 다툼을 벌인 이 두 사람. 사실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요. 이들을 이렇게 싸우게 한 건 다름 아닌 복권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흘 전 함께 복권 번호를 골랐던 두 사람은 당첨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복권 판매점을 찾았고요. 놀랍게도 두 사람이 함께 고른 번호가 1등 번호와 같았는데요. 하지만 실물 복권을 사기로 한 친구가 깜빡 잊고 복권을 사지 않는 바람에 천금 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누리꾼들은 덤앤더머를 보는 것 같다. 샀으면 다른 번호가 당첨됐을 거다라는 반응과 함께 친구가 진짜 안 산 게 맞을까란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대뜸 스프레이를 발사하는데요. 남성은 스프레이에게 미끄러지더니 소심하게 다시 칙칙. 사람들이 쫓아나오자 허둥지둥 밖으로 달아납니다. 인도에서 은행을 털려던 한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요. 어설픈 강도 행각을 벌이다 실패한 이 남성. 미리 준비해둔 자전거를 타고 줄행랑을 쳤는데요. 몇 시간 뒤 경찰에게 바로 붙잡혔고요. 조사 결과 인도의 한 사립대학 의대생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큰 돈을 잃자 빚을 갚으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벌였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